정유업체들도 이제 정유시설 가동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포함된다고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은 대신증권 김소현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7%,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또 나스닥도 3% 이상 떨어졌고요. 네.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상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거 플러스해서 이제 유가만의 원유 시장만의 이슈가 좀 터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퍼지고 있긴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미국 간에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의 증산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느냐라는 공급 측 우려도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취임하면서 네. 소련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좀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이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라면은 일단 미국의 그러니까 원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 어떤 주체가 네. 미국이었고 네. 그 미국에 협조해 왔는데 네. 이제 그런 필요성을 자꾸 이제 벗어나고 싶은 네. 그런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죠, 러시아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시아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셰일 쪽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이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입장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셰일 오일 그때 제가 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네. 그 상당히 코로나 이후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네. 상당수가 이렇게 문을 닫은 걸로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셰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상대적으로 중동 쪽에 비해서 이제 BEP가 결국에는 비용단이 이제 높다 보니까는 이제 유가가 이제 워낙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갔고, 이제 $60를 이제 계속 하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원유 생산이 조금 정체되었던 부분이 이제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60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미국 셰일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의 이슈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한 2주 정도 전에 그러니까 중부 쪽에 이제 전례가 없는 그런 한파가 닥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쪽의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한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원유 생산도 그렇고 정유 시설들도 그렇고 모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가 우리가 상당히 폭등하고 있다 이런 그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파 때문에 네. 그 갑자기 비축해놨던 원유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원유가 일단 많이 그 소모가 됐기 때문에 그 한파로 인한 원인이 그 가격을 올린 요소가 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하면 네. 그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네. 원자재 가격은 좀 이렇게 그 하향 안정화가 네.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저도 그런 의견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 원유 지금 타격을 받았던 시설들도 지금 다시 이제 재가동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점은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한 달 내에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다시 이제 원유 시설들이 이제 재가동이 된다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원유 생산도 될 거고 정유업체들도 이제 정유 시설 가동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원자재가 뭐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엄청난 그 폭등 진입
하고 있다. 폭등 단계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팩트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좀 과도한 반응인가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근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했던 회사가 뭐 골드만삭스, 그다음 JP모건 이쪽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거를 이제 보통 매크로 요인으로 이제 들었어요.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유동성, 거기에 덧붙여서 뭐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이제 특수한 상황 등등의 요인을 들었는데, 이제 과거 2000년대랑 2010년대 그 슈퍼사이클과 비교를 했었을 때 저는 그런 요인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를 들으면은, 네. 지금도 이제 어저께 이제 FOMC를 발표를 해서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돈을 풀 것인가라는 시장에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가장 그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재가 계속 좋아지려면은 유동성이 이제 계속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뭐 2023년에 연준이 그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유동성에 대한 그런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투기적 자금이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투자 쪽에서의 원자재 쪽에서는 유입되는 게 좀 장기화되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원자재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이번에 최근에 발표한 이제 레포트에서 썼듯이 이제 공급 쪽에서도 이제 지금 2000년대와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셰일 쪽 얘기를 했는데,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이제 유가가 뭐 세 자릿수까지 갔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단기간 내에 나타나긴 힘들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 셰일, 그리고 이제 다른 에노펙 쪽에서의 그런 원유 생산이 유가가 회복을 하면은 그만큼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랑 다른 게 이제 오펙 쪽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펙 쪽도 지금은 이제 감산을 해서 예비 생산 능력이라고 해서 단기간 내에 이제 원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2000년대보다 훨씬 탄탄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 비해서 그 예비 생산 능력이 140배 이상 많은 상황이어서 이제 만약에 유가가 올라도 이제 오펙 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르면 네. 그것이 꼭 미국이나 그 지금 오펙 같은 원유 생산국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좀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너무 높은 수준의 유가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유를 이제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과 같은 만약에 경기 환경에서 이제 유가만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원유 수입 국가들도 원유를 수입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이제 인도 국가에서도 지금 너무 유가 수준이 너무 높다, 좀 증산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제 유가가 너무 높아진다면은 팔 수 있는 데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생산 국가들도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오펙에서 이제 증산하려고 한다, 사우디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쪽에서 그러면 그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증산을 하면서 이게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취소를 했잖아요. 뭐 거기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는 미국이 압력을 가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 회의 결과가 결국에 사우디의 의지가 조금 강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유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제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2, 3월 달에 이제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4월에도 연장을 하겠다.
라고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유가 부양 의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가 왜 유가를 좀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정 수지 때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도 조금 망가진 네.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워낙 원유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조금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재정 수지 균형 유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이제 0일대를 맞출 수 있는 유가 수준을 이제 보는데, 그게 사우디가 60달러대 후반대 한 67달러 이상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유가 수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유가가 낮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래도 한 70달러대까지는 조금 유가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한 70달러 정도는 돼야 네. 증산이든 뭐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지금 마침 그 이야기 하신 게 그래도 뭐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지난번에 마이너스 유가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우디를 비롯한 그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제도 어려워졌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프라 사업 같은 거를 그쵸, 네.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일단 이러한 전제에는 맞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요 오일 메이저들도 이제 전통적인 그 원유 말고도 따로 이제 투자를 이제 신재생 쪽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평생 이제 원유로만 먹고 살 수는 없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방향, 뭐 그린 에너지 쪽에 이제 투자를 이제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 2020, 뭐 2020, 뭐 2025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런 그 목표 안에서도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정 수지가 이제 돈을 더 국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게 또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수입원이 있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유가를 더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동 지역에서 중동 국가들도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중국이는 뭐 뉴 인프라 사업 아니면 뭐 네. 그린 뉴딜 뭐 이런 식으로 인프라의 개념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예전에는 뭐 도로 뭐 깔고 뭐 네. 집 짓고 이런 거였다면 네. 지금 중동에서 한다고 하면 역시 뭐 이런 방향으로 인프라 사업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건설 방법들이 지어질까요? 저는 복합적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사우디의 정책을 안에서도 살펴보면은 약간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짓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관련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인프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투자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혹시나 이게 중동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의도로 뭔가 사업을 벌리면 해외 건설 쪽 사업 분야에서 뭔가 돈벌이가 생기지 않을까, 한국 기업들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네. 하여튼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 뭐 100달러까지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건 좀 무리한 얘기겠네요. 네, 저도 일단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원유 수요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유가 급락했었던 이제 요인이 이제 원유 수요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봉쇄 조치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뭐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원유 수요 쪽에 이제 타격이 이제 있을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도 올해는 솔직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공급 측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펙도 점진적으로는 증산을 할 거고,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미국 쪽 에노펙 쪽에서도 이제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유가가 조금
상고하죠. 이렇게 저는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IEA라고 해서 세계 에너지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네. IEA도 최근에 이런 원자재 슈퍼사이클, 유가의 슈퍼사이클이 과도하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제시를 한 게 아무래도 이제 원유 재고,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의 상황을 봤을 때도 너무 좀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0를 넘어서긴 힘들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뭐 그린 뉴딜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런 이동 자체는 결국에는 원유 수요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 텐데 어떻게 이제 유가가 $100 이상 가느냐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네. 그 아까 미국의 에노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노펙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펙이 이제 기존의 이제 중동 국가들, 뭐 사우디, 뭐 이라크, 이란 등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에노펙은 이제 전통적인 그 중동 국가가 아닌 지역, 결국에 넌 오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됐든 네, 중미 쪽이 됐든 네. 미국을 포함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외 국가들을 보통 이제 엔오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보통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 이 원자재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은 그냥 가끔 헷갈려요. 원유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뭐 워낙 많은 원자재들이 네. 있으니까 이걸 다 포함을 해야 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자재의 슈퍼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표현을 할 때의 이 원자재는 네. 원유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다 포함된다고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원자재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가 같이 이제 에너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금속, 뭐 금이라든지 은 등을 포함한 이제 기금속 섹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 뭐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산물 해서 이제 뭐 곡물 쪽, 뭐 소맥, 옥수수, 대두 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느냐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이제 더욱더 이제 부각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 기간에 유가가 뛰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원자재도 이렇게 좀 기초 정보를 쌓아나가면 재미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와 뭐 채권도까지 모두가 연동되는 게 원자재 시장을 보면서 그쵸, 네. 뭐 예측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게 자꾸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배워야 되는 게 많아져가지고 네, 원자재 시장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